안녕하세요. 축구의 혁신 PES의 김상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원리 분석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퀄리티는 낮지만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드리블 원리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몸의 구조, 둘째, 보는 눈, 셋째, 수비 레더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드리블을 잘할 수 없습니다. 몸의 구조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지컬을 키워서 몸을 빠르게 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구조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 단축이 됩니다. 힘은 피지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피지컬은 구조 기반 아래에서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는 눈, 자신의 힘도 구조에서 나오듯이 수비의 힘도 구조에서 나옵니다. 보는 눈은 상대의 몸의 구조를 보고 시간이 보다 많이 걸리는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다, 판단한다, 반응한다 순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비를 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며 이 눈을 갖기 위해서는 원리를 아는 지도자의 코칭이 필요합니다. 피지컬을 강화하는 훈련은 많아도 눈을 강화하는 훈련은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좋은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수비 레이더망, 수비가 발을 뻗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수비 구조에 따라 발을 뻗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또한 보는 눈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수비 레이더망 범위는 누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보는 눈이 좋아야 수비 레이더망 범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수비 몸의 구조를 보고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을 이동하기 전에 수비 몸의 구조입니다. 이 몸의 구조는 양옆 방향 모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뒤 방향은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시간은 거리를 뜻합니다. 수비가 시간이 필요해지는 만큼 저와 거리가 벌어집니다. 제가 좌우 방향으로 이동해도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몸의 구조이므로 수비의 몸의 구조를 바꿔줘야 합니다. 수비 몸의 구조를 바꾸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볼을 이동시키는 것과 바디 페인팅이 있습니다. 볼 이동은 수비 몸의 구조가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몸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거리가 생겨 시간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디 페인팅은 수비 몸의 구조가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눈이 좋다면 수비가 바디 페인팅에 반응하지 않아도 당신이 바디 페인팅한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를 제칠 수 있습니다. 이 수비수는 제 바디 페인팅에 반응하여 그 수비 반응에 따라 저도 반응하였습니다. 수비의 몸의 구조를 잘 보시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도 수비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비 위치에 따라 거리가 달라집니다. 거리는 시간을 뜻합니다. 수비는 안쪽은 맞고 바깥쪽으로 모는 위치입니다. 힘은 몸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몸의 구조에서도 힘은 다리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지면을 디딤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수비를 보면 보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 보폭으로는 빠르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힘을 낼 수 없으므로 수비가 반응할 때 수비 오른쪽 다리를 보시면 보폭을 만들기 위해 다시 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저에게 거리로 주어집니다. 제가 몸을 튕기기까지 해서 더 많은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 구조에서 제가 아웃사이드로 반응했다면 수비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반응하기 전에 수비 구조를 보면 그 전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수비 구조가 바뀌는 순간 반응합니다.
저는 속도가 붙은 상태이지만 수비는 멈춘 상태입니다. 수비 레이더망만 벗어나게 이동시키면 자연스럽게 수비가 바뀌어집니다. 바디 페인팅을 할 때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어 수비 레이더망을 벗어나게 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려 수비 발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수비가 오른쪽 방향을 예측하고 있는 구조이지만 수비 위치가 저보다 더 왼쪽에 있으므로 제가 왼쪽으로 반응할 때보다 오른쪽으로 반응하는 것이 수비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튕기기까지 해서 수비와 순간적으로 많은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구조와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수비 구조는 왼쪽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위치 때문에 왼쪽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수비 레이더망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공을 이동시키는 각도입니다. 수비의 첫 번째 구조에서 더 바깥 각도로 볼을 이동시켰더라면 충분히 수비를 벗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똑같은 한 발 거리이나 각도에 따라서 수비에게는 더 먼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수비에게 한 발 각도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수비를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발 이동시킨 상태이고 수비는 한 발을 이동하는 상태입니다. 수비가 한 발 더 이동해야지 공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도에 따라서 수비와 거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골키퍼가 어느 방향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볼을 이동시켜 무게중심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 뒤 그 무게중심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수비를 잘 보시며 위치를 앞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 타이밍에 볼을 이동시켜 슈팅 각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누구나 겪었고 겪을 경험은 테스트나 팀 훈련을 통해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로 구별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잘하는 선수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못하는 선수들이 있을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늘 혼자서 연구하고 연습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못하는 선수들을 반길 수 있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잘하는 선수로 넘어 경기장에서 자유로운 선수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선수만이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